소설의 세팅은 이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소설을 쓸 때는 이런 그 설명충 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그 세팅을 설명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이거를 이제 스토리 속에서 녹아내라, 녹여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멋진 신세계는 이 세팅 설명 부분이 너무 길고 요거는 1984도 그대로 되풀이를 하더라고요. 사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세계가 그다음에 세계의 언어 체계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는 뭐 무슨 부 이런 걸로 구성돼 있고 그거를 너무 지리멸렬하게 이제 쓰던데 아마도 그 고전이라서 이제 그런 것 같고 요즘 쓰는 소설들은 이제 그것도 다 없이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기 이제 이렇게 긴 세팅에서 플롯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여기서 버나드 마르크스라는 이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알파였는데요. 심지어 알파 플러스 완전 A 뿔뿔 뿔 등급인 거예요. 소고기 A 뿔뿔뿔 등급 이런 건데 그 알파 플러스면은 일단은 되게 여기는 이 알파 베타 이 그 등급이 외모부터 결정되거든요. 키도 크고 여자 되게 예쁘고 막 남자도 등치도 좋고 막 이미 외모에서 경쟁력을 가져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보이는 게 전부구나라는 거를 되게 마음으로 진짜 느끼게 되는데 특히 나이 들수록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가 진짜 딱 그래요. 근데 버나드 마르크스는 알파 플러스인데도 좀 외모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간만 줄 알고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화 공장에서 아이가 생길 때 누가 여기다 실수로 알코올을 부은 거예요. 이것도 너무 웃긴 거야. 아무튼 이제 그래서 얘가 약간 좀 그로테스크하게 생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레니나 크라운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잠자리를 이제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이라는 게 전적으로 되게 자유분방하게 공유되고 장려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뭐는 안 된다? 배타적인 사랑이 안 돼요. 그거는 뭐 왜 그런지 우리가 충분히 알만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제 레니나라는 인물이 있고 버나드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기 이름에 레니나 마르크스도 여러분 당연히 보이실 거고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알레고리예요. 그래서 이제 레니나가 이 버나드 마르크스한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버나드 마르크스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독특한 직업 때문에 이른바 야만인 보호구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여기 이제 레니나랑 같이 가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린다하고 존을 만납니다. 이 린다는 엄마고 존은 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린다에게는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린다가 저는 무스타파 몬드의 그 애인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네이버에 줄거리를 찾아보니까 여기 국장이 나오거든요. 토마스라고 그 사람인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꼼꼼하게 역시 읽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이제 원래 그 여기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린다를 임신을 시키죠. 이 남자가 그런 채로 이제 둘이 헤어지든가 이래가지고 그 린다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 야만인 보호구역에 남게 되고 무스타파 몬드인지 토마스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 신세계로 오게 돼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흘러서 버나드 마르크스가 레니나랑 같이 이 야만인 보호구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인이 된 존을 보게 돼요. 여기서 이제 또 플롯이 이제 생성되는 거는 레니나가 존한테 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한테 느꼈던 그런 약간 호기심에 가까운 호감보다는 진짜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그 호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린다하고 존하고 이제 다 같이 이 신세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이 끝날 때, 오, 멋진 신세계, 거기로 떠나자라고 이렇게 존이 이제 말을 하고 이 런던에 존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을 보면 중간중간에 그 야만의 표식 중에 하나로 문학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술이나 문학을. 그거에 이제 대표격이 마치 과학의 그 보통 명사가 뉴턴이듯이 문학의 보통 명사가 셰익스피어고요. 그 문지역의 보기 드문 책 보면은 나오는데 그거 보고 제가 알았는데요. 이 오 멋진 신세계어 이거 자체도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인가 거기서 이제 한 인물이 말하는 대사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헉슬리가 거기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거는 린다하고 존이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존은 지금까지 그 야만인의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멋진 신세계의 율법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렇게 과학과 뭐와 뭐에 따라서 이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약이 있어요. 소마라는 이름의 약이 있거든요. 이게 LSD 마약. 근데 이 사람이, 이 작가인 헉슬리가 말년에 LSD 마약을 LSD 이거 뭐라 부르니 이거를, 향정신성 의약품 이거에 많이 의존했다 하던데, 뭐 그것도 네 그렇게 하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는. 근데 이제 여기에 그게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암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불편함, 감정적인 동요 이런 것들을 소마라는 약에 이제 기대 가지고 해결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그 존이 보기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존의 그런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뭐냐면 이 레니나하고의 사랑이에요. 레니는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그런 식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나 하고 뜻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인데, 얘는 지금 존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 섹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존은 이게 다른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들게 느껴지고 둘이 이제 갈등이 되게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보면 둘이 이제 촉감 영화를 보는데, 이 촉감 영화가 여기서 이제 촉감 영화라고 나오는데, 우리로 치면은 그 뭐예요, 그 제가 까먹었는데, 진짜 이렇게 왜 실제처럼 보이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일종의 오감 포르노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조언은 되게 이제 힘든 거지. 이 레니나는 또 그거를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그걸 또 못 받아들이니까 또한 힘들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인가 봐요. 10장에서 가족들이 만나게 돼요. 이 린다하고 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저는 무스타파 몬드라고 써놨는데 이게 토마스면은 뭐 알아서 바꿔서 들으시고요.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소설 속에서 이 멋진 신세계에서 가족이라는 거는 되게 흉물스럽고 징그럽고 뭔가 발화되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설민석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보면은 거기 패널들이 막 이적 장강명 막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너무들 다들 이렇게 반응을 재밌게 잘 보여주세요.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리액션들이, 아니 그런 말을 막 이러면서, 여기가 지금 딱 그래요. 뭐 가족이라니 뭐 사랑이라니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린다는 여기서 죽게 되고요. 이게 44세인데 여기 그 린다가 죽는 장면도 어린애들이 견하고 와 있고 그래요. 왜냐면 얘들은 죽음을 그렇게 공포스러운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또 애들을 일로 데려와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장면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16장 17장인데 이 무스타파 몬드 총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야만인으로 불리는 존, 그러니까 이름이 존이라고 있는데 존이라는 이름 자체도 뭐 우리의 철수형이 이런 식으로 너무 평범할 뿐더러 심지어 그 이름조차도 잘 사용되지 않고 야만인이라고 잘 불려요. 근데 이제 둘이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 이제 이 장면에서 이 사회를 이렇게 바치고 있는 이론, 근간이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됩니다. 알파 태생에 알파 길들이기를 받은 사람이 엡실론 반백체 일을 해야 한다면 미쳐버릴 겁니다. 미치거나 닥치는 대로 물건으로 때려 부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탈하는 사람, 예컨대 여기 버나드도 마찬가지인데 소마가스를 많이 준 다음에 침대에 눕혀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문제적인 인간들은 전부 다 섬으로 보내요. 버나드는 결국 가지는 않게 되지만 이제 이렇게 비적응자 이런 사람들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되는 내용 자체는 또 깔때기인데, 까라마조프를 읽으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심오하게 더 잘 써놨죠, 돌스옙스키가. 이제 내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구야 17장으로 가면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존이 이제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나는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험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불행해질 권리를 원하고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늙고 추악해지고 성불능이 되는 권리와 매독과 암에 시달리는 권리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고생하는 권리 뭐 등등등등 이런 걸 원한다. 그래서 진짜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자해를 해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채찍으로 가지고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이제 소마를 먹었나 이래가지고 광란에 좀 음란한 그런 밤을 보내고 등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목매서 이제 자살하는 걸로, 결국 존이 자살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작가가 앞에 뭐라 썼냐?
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잘 죽었답니다. 이 야만인, 그러니까 존의 자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소설은 대충 이런 건데, 말씀드렸듯이 더 훌륭한 채널들이 많으니까 이제 들으시고요. 제가 여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제 이 헉슬리의 통찰력, 상상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헉슬리는 우리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세 가지를 되게 잘 짚어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차이입니다. 다르다는 거. 계급의 차이, 신분의 차이, 능력의 차이, 이런 거.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더 넓게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그런 걸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뭡니까? 인간이 통제를 하는 거죠. 글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뭐 어쩔 수 없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고대 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바로 이 차이, 이거를 과학이 이제 통제하게끔, 인간이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딱딱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작년인가요? 되게 그 문제됐던 그 발언대로 붕어랑 가재로 살아도 이제 행복하게끔 저기 개천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나오는 표현을 쓰자면은 9분의 8은 물 밑에 살고 9분의 1은 물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빙산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정신을 틀어가지고 눈물 없는 기독교 정신, 소마가 바로 그것이죠. 이렇게 이 종교가 옛날에는 이제 이걸 다 해줬었는데, 이런 차이나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온갖 불행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소마가 이제 다 해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근데 소마는 이것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두 가지도 이제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는 건데, 제가 1번이 차이 다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빈부의 차이나 뭐 나이의 차이도 좋고요. 늙으면 서러우니까 뭐 그건 말할 필요 없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 이제 사회적으로 확장돼서 나타나는 그게 이제 가족인데, 가족 이기주의, 혈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를 되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평하게 섹스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는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배타적인 사랑이 없도록 그거를 이제 없는 사회를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겪는 여러 심리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연애만,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만 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근데 그게 다 결국에는 성의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멋진 신세계를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섹슈얼리티에 대한 비중이 많고 막 이 묘사가 왜 이렇게 많을까. 근데 그 역시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1984에서도 2부는 전부 다 연애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자마찐의 우리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쫓아가면은 삼각관계, 연애 스토리로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 번째 것, 요거 사랑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모든 생명이라면은 다 갖게 되는, 의식이 있는 생명이라면 다 갖는 건데,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근데 뭐 죽음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다가 깨 하고 또 죽으면 또 뭐 그건 또 그대로 좀 슬프겠지만 황당하겠지만, 죽음하고 붙어 있는 게 그 생로병사, 늙는 거랑 병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이제 항상 이제 인간은 있는데, 그거 정말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없앨까를 이 멋진 신세계에서 또 한 번 헉슬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고, 린다가 너무나도 흉측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막 운단 말이에요. 존이 되게 괴로워하고. 근데 그거를 지켜보던 거기 뭐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무슨 과학자인지 하는 사람이, 당신 이런 반응 보이지 말라고. 그러면 이 어린애들은 죽음을 되게 무섭고 두려운 걸로 생각하지 않겠냐. 죽음이라는 건 결코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멋진 신세계에서는 생로병사에서 사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하고 사만 있어요. 로병이 없어요. 로병이.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이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짠짠짠짠 멋지게 살다가, 구체적인 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게끔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런 세계도 한번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드 기원으로 이제 여기 돼 있잖아요. 처음에 소설 읽지 않았을 땐 이게 뭔가 했는데, 그 포드가 그 미국의 포드 자동차 만든 그 포드인데, 포드에 의해서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런 식의 속도로 과학이 발달하면 이런 식의 사회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포드가 독재자고, 그 밑에 구스타파 몬드 이제 그 총통이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시스템인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멋진 신세계였습니다.